재판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와 관련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11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에서 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인데요. 이 심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광철 비서관은 한 40여 분간 검사, 변호사의 그런 질문이 있었죠. 당연히 증인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만 이 본인의 답변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답변 내용 하나는 그 민정비서관을 뭐 2017년부터 하는 게 맞느냐, 그래갖고 언제까지 했느냐, 2019년 8월 23일 그 이제 사건이 난 그 시점인 것 같은데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느냐 하니까 네, 그거 하나만 답변하고 그 외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광철이가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지금 비판들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만 보이고 그 뒤에 참모들이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 이광철 이제 저 비서관은 그 민정실에 이제 선임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행정관으로 있으면서도 막 그냥 거의 뭐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문제가 됐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법률을 대하는 태도, 이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고 민변의 지금 사무차장 출신이고 참여연대 실행위원도 했고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 이제 법률가인데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사람 여러 가지 걸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걸려 있는데 지금 하여간 하여튼 법정에 출두해 가지고 이제 정언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이게 이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에게 불리한 형사소추 또는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정언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방어권으로서 지금 행사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민변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법률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겠다고 활동했던 사람이고 청와대 들어가서 지금 선임 행정관도 하고 민정비서관으로 올라가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아니에요. 4년 2개월간 비서관을 했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작하면서 들어가갖고 아주 가장 오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민정수석 역할을 다 했어요. 대통령하고 문재인이가 그렇게 신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직거래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석들 제치고 특히 뭐 법률 관계라든가 검찰 뭐 이런 관계는 본인이 인사안도 다 갖고 가서 대통령 결재 받아버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수석 제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법률가로서 그렇게 중대한 역할을 했으면 상식적으로라면 여기에 법원에서 있는 그대로 정언거부권을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정언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서 그래도 아는 대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30여 차례나 정언하지 않겠다. 정언하지 않겠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 이제 그 기본적인 신원에 대한 것만 답하고 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왔느냐 정언하지 않겠다.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보고를 시키면은 이게 어떤 보고가 될 줄 알았느냐 정언하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죠. 완전히 법률 기술자로서 사실은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꾸라지 행태죠. 법을 잘 아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사건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그 2018년 6월 13일 이제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그 전에 1월에 청와대 하명 수사 지시가 있었던 거고 그때 그 하명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한테 내려가서 그 경찰청장이 그런 하명 수사를 했다는 게 이제 지금 증언이라든가 수사 결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금 그 하명 지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당시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를 찾아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했던 사람이 청와대 문모 행정관한테 이제 민정수석실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행정관한테 이런 일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 동생이 어찌고 하고 그 비서실장이 어찌고 하고 이렇게 해갖고 돈 먹었다는 얘기를 그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 문모 행정관이 이광철한테 선임 행정관한테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센 백원우가 또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그 위에 조국까지. 그러니까 줄줄이 다 보고가 됐었고 그것을 경찰한테 그 자료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광철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임 행정관이니까. 뭐 위에서 지시는 있었겠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이면은 적어도 공직으로서 또 4년 2개월의 그런 오랜 청와대 생활을 했던 사람이면은 그 진실을 밝혔는데 조금이라도 뭐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까지 뭐 다 하라고는 못 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밝힐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답변을 다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인간이 청와대에 따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 주무른 거 아닙니까? 이광철 하면 뭐 오직이야 그 신현수 수석이 왔다가 4개월 만에 그만둬 버렸잖아요. 가보니까 자기는 완전 허수아비더라. 조국 수석이 이제 사실은 그 학자잖아요, 학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변호 업무나 이런 걸 실제로 해본 이론적으로만 공부한 사람이고, 여기 이제 그 백원우는 사실 이제 정치 보좌관이나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사실. 재선하고 있던 사람이 수석해야 할 사람이 비서관으로 들어갔었죠. 그게 이제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법률을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변이나 제야에 있는 어떤 진보 법률 단체하고 연계된 사람 지금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김기현 울산 전 시장의 비보고서 올라간 게 청와대로 갔다가 청와대가 다시 이제 경찰록에 내려가서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수사가 이제 되고 그때 특이한 게 많습니다. 그게 막 압수수색 나가는데 막 MBC가 라이브로 막 중계하고 이러는데 그런 그렇죠. 정보조차도 울산시장 사실은 수사에 서울에서 라이브로 중계할 그죠?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공작 가능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도 엄청나게 방해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됐어요. 청와대 못하게 해서 압수수색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검찰 팀들을 막 해체하다시피 막. 추미애가 와갖고 다 해체. 수사도 계속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밑에 있다가 중앙으로 올라오고 이랬어요. 중앙지검으로 다시. 울산에서 원래 하던 건데, 울산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그 담당 최고위 검사는 그만뒀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보고된 거는 사실인데,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의 이유가 이제 핵심 증거, 범행에 가담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 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 허지를 안 한 거죠. 이게 어려웠죠. 수사를 허지를 안 그래서 했으니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를 한 상태고 이 항고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 자기한테 그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는 무조건 이제 정언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이렇게 장관으로 오면서 그 수사단도 해체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2020년 4.15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수사한 사람들, 그래서 송철호 이제 전 울산시장이 됐습니다만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그리고 한병도 정무수석, 황운하 이렇게 해갖고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갖고 재판에 넘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021년에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윤석열 당시 총장이 4.15 총선이 있으니까 이 사건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중단을 하라 했는데 그러면 중단
됐으니까 총선이 끝나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단도 다 해체해버리고 추미애가 계속 방해하니까 결국 수사를 뭐 중앙지검에서 열심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친문 검사들이 이제 딱 포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서도 강한 의심을 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걸 다시 서울 고검에 항소를 한 거죠. 항고를.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고검에서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거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 청와대만 하더라도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뭐 7개, 8개 기관이 이 송철호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 경쟁자도 출마를 못하게 하고 그때도 뭐 한참 거론이 됐습니다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신규명 변호사 등 뭐 출마도 못하게 하고 공약 다 만들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묻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의 핵심부가 또 이제 경찰이라는 또 권력을 동원해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언론도 막 이게 뭔가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 부정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방해한 거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범죄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 이게 청와대가 들어갔다는 그 이제 연루돼 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거죠. 선거에 개입을 직접 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뭐 이게 이제 이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꼬리 잘란 거 아니에요? 임종석 지금까지 가다가 이광철까지도 못 간 겁니다.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시는 이런 유혹에 휩싸이기가 쉬워요. 권력을 잡으면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뭐 예를 들어 누구 좋은 사람 있다 하면 좀 인지상정 이렇게 좀 뭔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촛불혁명이 이제 됐다고 그러고 나라 전체가 그냥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아니에요. 행정관이 사실은 이제 청와대 행정관들이 막 육군 참모총장을 뭐 근처 컵숍으로 불러가지고 인사에 개입하고 그다음 뭐 해경왕을 노릇을 이러던 그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질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그때는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황운하 이제 그 지금 이제 의원이죠. 이런 이제 분은 경찰 독립을 해야 된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검경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이에 만약에 이런 공작이 개입해서 이런 선거를 공작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이제 철저하게 규명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죠. 이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뭐 직이라든가 친구라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게 자기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든 대통령의 뜻을 맞추려고 했을 건 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이부터 다 나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몸통 수사를 해야죠. 더군다나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 사람은 이것만 지금 개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때도 그 자기 잘 아는 이규현 검사 시켜가지고 그 불법 출금 시키고 자기군 뭐 출입국 관리 본부장까지도 다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법 출금 시켰고 또 그 boning성 사건이 그 당시 뭐 경찰총장이라고 부르는 윤기군이 여기 개입된 것이 나니까 그걸 무마시키고 덮기 위해서 이른바 기획사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김학의 성접대 사건 다시 끌어내고 장자연 사건 끌어내갖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김학의 성접대 이 사건으로 불법 출금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이광철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재판을 받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대준 씨 수해 피격 사건 때도 그 월북 관련해서 조작한 의혹 증거로도 고발 지금
예.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이광철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법률가로서 법률과 우리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편파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도구로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이 수사해서 이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의 잘못입니다. 네. 아니 개통을 무시하고 이광철 같은 사람한테다 힘을 팍 실어주니까 그 행정관이 뭐 수석이고 뭐고 다 저는 제치고. 처음에 기사 나올 때도 놀랐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제 민변 출신이고 이제 드러난 그때는 이제 그냥 처음에는 뭐 그냥 선임 행정관 이런 이름만 네. 나왔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 이렇게 행정관이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민변 출신으로서 이렇게 들어가서 제야하고도 연결되고 뭐 서포트 했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 하는데 막 그냥 법률단 서포트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은 말 잘 듣는 행정관 정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지금 다 힘을 썼다는 사람들은 행정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관들도 조심하고 사실 수석 정도 돼야 사실은 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는데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전부 행정관들이 그냥 아마 대통령하고 직거래를 행정관들이 막 그게 임종석 때문에 그래 된 거지 뭐 왜 그래 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특히 이광철은 또 하나 이 참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끼리끼리 노는데 전에 조국 민정수석 네. 물론 뭐 자기 부인 사건이니까 나와서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도 정경심 재판에 나와갖고 300여 차례 그 뭐 형법인가 무엇인가 있잖아요. 자기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 얘기를 300여 차례 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이거 300번 했다는데 이광철이도 거기서 배운 거지. 다 법조인 출신이고 이 법꾸라지들 아닙니까? 거꾸로 민변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보법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묵비권 행사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법률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떤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야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권위주의 독재 시스템이 있고 제야에서 활동할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들어가서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자기 쥐고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잘 못된 짓은 다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판했을 때는 법 지식을 활용해갖고 자기의 모든 잘못을 다 캄프라치해버리는 그런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이거죠. 네. 어쨌든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건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서울 고법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모르지만 임종석, 조국, 이광철을 넘어서 몸통 수사까지도 반드시 해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